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후보 선출을 언제 할지 아직 정하지는 못한 가운데 일단은 경선 준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네, 자세한 소식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서영석 기자. 네, 민주당이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조직 강화 특위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건데요. 경선 일정을 둘러싼 내용은 계속돼 오늘도 장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적 주장에 따라 당원 당규가 뒤집히는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남는다며 지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선 연기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배 최고위원은 다른 방송에 나와 진통이 있더라도 건강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제3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경선 연기 여부를 당무위나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러면 당대표를 왜 뽑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경선 일정 변경을 위한 상당한 사유 여부의 판단권은 당대표와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선거 일정을 포함한 대선 경선 기획단의 기획안을 보고받은 뒤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한편 윤석열 저격수를 자임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오늘 파주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추 전 장관은 불평등과 양극화에 정의, 공정, 법치라는 전공법으로 싸워 이기겠다며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경선 일정을 둘러싼 논란에는 공허한 논쟁으로 협의할 시간이 없다며 일갈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제주도로 향했군요. 이준석 대표의 광복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달 초에 이어 제주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가장 먼저 4.3 평화공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는데요. 방명록에 아픔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더 노력하고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적었습니다. 오후엔 제주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일정에는 당내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동행했습니다. 한편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인 만큼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보다 검증 강도가 더 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에겐 엑스파일이 없다며 생산자로 야당을 지목했는데요.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은 뜬금없다며 구태의연한 선동정치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송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다만 당 차원에서 엑스파일과 관련해 공식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네, 대정부 질문 이틀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제인데요.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대통령직 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구호만 있는 허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청년들이 8,720원 최저시급에 2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버티고 있다며 청년 문제를 꺼내들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하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서울준 의원이 산업은행 주도의 인위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비판했고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에서 소급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짚고 소급 효과가 있는 두터운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